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내 인생은 한 권의 책과도 같다. 어떻게 써내려가는지에 따라 졸작이 될 수도 있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며 보내느냐에 따라 졸작이 될 수도 또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만성 피로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 만성 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만성 피로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피로하고 자신의 활동 능력에 있어서도 30% 이상을 줄였는데도 피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 보면 활동할수록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만성 피로 증후군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만성 피로 증후군의 증상을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증상들이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6가지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로하거나 식사를 제때 못하면 몸에서 열이 나고 피곤이 아주 심해진다. 두 번째는 분노를 절제하는 힘이 떨어져서 순간순간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세 번째는 오전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지 않고 항상 무겁고 찌뿌둥하다. 네 번째, 오후나 밤이 되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다섯째, 움직일 기력이 없고 말을 하려고 하면 배에서 힘을 주어야 되고 아무하고도 말하기가 싫다. 여섯 번째, 식사 후에 너무나 졸립고 피곤하고 눕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일곱째,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나른해진다. 여덟 번째, 사고의 속도가 느리고 순간순간 건망증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홉 번째, 남자의 경우 성욕이 떨어진다. 마지막 10번째, 여성의 경우는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에 남편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경우, 이 10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이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 10가지 증상 중 6개 이상일 경우 만성 피로증후군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자가 진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단순하게 수면 부족 혹은 과로를 했다고 이 만성 피로증후군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만성 피로증후군은 왜 생길까요? 한방에서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과로,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과로,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육체적인 과로의 경우에는 나의 체력보다 내 몸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미생활로 어떤 일을 하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재미있다 보니까 내가 지나친 줄을 모르게 됩니다. 또 하나, 일을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보면 음식 때를 넘기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를 넘기고 일을 하는 경우에 한두 번 넘기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서 복구 능력이 생기지만 이게 4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내 몸의 신진대사의 능력도 떨어지고 세포의 치유 능력도 떨어지면서 육체적인 과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과로는 첫 번째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금전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 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식을 했다든지 어떤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이득이 나와야 되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에 이제 정신적인 과로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경우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또 직장인들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정신적인 상실감이 되고 이에 대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과로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동의보감에 이제 육체적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 예,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된다. 내가 마음먹은 일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경우가 탈영과 이제 실정이라는 조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검진상 안 나타나고 이제 가슴 쪽, 마음 쪽 또는 머리 쪽에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과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어폰을 많이 끼면서 뇌의 과로 증상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과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든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이제 심력 불호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마음 심자에 힘쓸 역자. 그래서 정신도 너무 힘들고 육체도 너무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력 불호라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지쳤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일반적인 피로와는 조금 다른 증후군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심각한 경우에 우울이나 불안증 증상까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반대로 이제 정신적인 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교감신경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하면 이제 우울감 증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다. 우울감이 있다. 이랬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힘든지 또는 지나치게 내 몸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닌지 또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서 이 우울감을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방에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원인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요. 세 가지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과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일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음식으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음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의원에서 이때는 이제 체질 검사를 받고 그 체질에 맞게 음식을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예, 정신적, 예, 그래서 내가 마음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탈영과 실정이 있기 때문에 예, 마음적으로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예, 심장 쪽을 보호를 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원래 치료 방법은 사실 금전적인 손해를 갖다 주어야 그게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봐도 잘 잊어버리는 분이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때 잘 잊지 못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적인 체질일 경우에는 예, 그게 생각이 잘 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차를 이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금전적인 손해를 봤는데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예, 스트레스를 적게 받지만 이제 가까이 있는
아내분이나 이제 남편분, 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신적과 육체적인 과로가 같이 심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뇌를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강하고 이제 육체적인 과로에도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음식을 잘 먹는 경우가 있고 이에 반해서 내가 몸이 너무 힘들면 음식 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양어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내가 몸이 힘들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음식 맛이 자꾸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어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양어와 음어로 나누어서 다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의심되는 분들께 좀 추천해 줄 만한 한방차 요법 있을까요? 예, 이제 이 차요법도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과로, 세 번째 육체적, 정신적 과로 나누어서 제가 한방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무거운 것을 들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해서 서 있는다 계속해서 좀 걸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환기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육체적으로는 덜 힘든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뇌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요법을 사용을 하실 때는 같은 분량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향부자와 감초를 각각 10g씩 넣는다든지 20g씩 넣는다든지 그래서 차요법으로 적당히 달여서 자신이 차를 마셨을 때 먹기가 편안하시면 됩니다. 먹었을 때 우리 보리차처럼 보리차 먹었는데 너무 진하다, 너무 연하다. 이 경우에는 체질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항상 먹는 분이 먹었을 때 맛이 괜찮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같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황기와 당귀, 향부자와 감초를 같은 분량으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먹어서 좋으면 항상 남편분한테 좋고 또 남편분이 먹고 좋으면 아내분한테 주고 또 이렇게 부부가 좋으면 또 이제 어르신들한테 주고 자제분한테 준다는데요. 일단은 부부가 살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체질이 같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적인 과로가 더 심해서 내가 황기와 당귀를 먹고 좋다. 그러면 아내분은 그 차가 잘 맞지를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면 좀 매운 걸 잘 먹는 음식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내분은 매운 걸 잘 못 먹는 분이 있고, 이와 반대로 아내분이 매운 걸 좋아하시면 상대적으로 남편분은 매운 걸 좀 잘 못 먹는 것처럼 체질이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무언가를 차를 먹고 좋다고 해서 아내분이나 지인한테 권할 때는 항상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받고 이 차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만성 피로 요법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더불어서 본인의 체질에 꼭 맞는 그런 한방차 복용해 보시는 습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하면 우리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고 또 푹 쉬는 휴식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도움되는 이 생활 속 관리법 무엇일까요? 이제 이 생활 속 관리법에서는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은데 항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저녁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약간 배가 좀 고프게 식사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정신적인 과로가 심하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을 꼭 챙겨 가시면서 만성 피로 증후군 오늘도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두 상담드립니다. 서울 번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네,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저 58인데요. 네. 68인데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키는 53이고요. 네, 몸무게는 58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예.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불편하신 점 함께 예. 여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네, 혀 끝머리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그 옆에하고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네, 아프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한 달 반 전부터요? 아니, 이제 아픈 지는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는데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아프면 제가 이비인후과 가고 또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또 낫고 나면 또 그 옆에가 또 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아플 때 거기 안에 이렇게 궤양같이 염증이 생깁니까? 예, 이비인후과에서 예, 바르면 따가워요. 아파요, 그 자리가. 예. 빨갛게 충혈도 예, 되십니까? 빨갛게 하고 하얗게 예. 일어나더라고요. 이 증상이 나타난 게 대충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제가 한 오래된 것 같아요. 예.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어머님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아니, 제가 있으세요? 혈압약만 먹고 있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 혈압약 먹고 있고 네. 건강식품 먹고 있고요. 네. 그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수술은 없고 한 번씩 그 결석이 있어가지고 네. 결석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밖에 수술 안 했어요. 한 번씩 결석이 생긴다는 것은 그 요도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신다는 겁니까? 아니, 그 콩팥 입구에 결석이 있어갖고 네. 그걸로 한 번씩 레이저를 한 번씩 싸고 그래요. 네. 평상시에 소변은 잘 보십니까? 예. 예. 대변도요? 예. 예.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도 잘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혀 끝부분은 한방에서 볼 때는 이제 상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심장하고 폐하고 이제 소장이 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오래 전부터 이 증상이 나타나고 이비인후과에서 진찰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곤하면 근다고 그래요. 예. 일은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몸이 예. 피곤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어머님께서 현재 이제 일도 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침 예. 4시에 출근했다 6시에 퇴근해요. 네. 일이 좀 많이 힘드신 일이세요? 주방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진찰할 때도
어느 예. 증상들이 이제 방금 증상처럼 이제 혀 끝이 좀 아프거나 혀끝 옆에요. 예, 예.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방금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내 몸이 육체적으로 힘들면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 나는 뭐 특별히 몸도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좀 남한테 뭔가 부당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좀 참는 편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바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뭐 세상 살면서 아니요, 저는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해요. 화가 나면. 예, 그냥 그전에는 막 퍼붓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냥 속으로 참는 편이에요. 네네. 이제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예. 일상생활을 지금 이제 일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시니까 하시다가 예. 보면 내가 이제 예.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예.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불편한 게 이제 우라가 생기는 건데 우라가 그 마음 심장 쪽에 이제 쌓이다가 보면 혀 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평상시 지금 소화는 잘 된다고 하면 이제 우라가 쌓이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혀 끝으로 심장에 이제 화가 간장에 화가 같이 열이 많으면 근다고 또 그런 말도 하던데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열이 이제 열이 많으면 많으면 된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심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예. 이제 내가 항상 더울 때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올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예. 그게 이렇게 안 아파본 지는 처음이에요. 네.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아플 때는. 네. 겨울에는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나십니까? 예. 예, 주로 여름에만 나타나세요? 아니, 난 올 여름만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아니, 하도 아파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작년에도 증상이 아니, 있으셨잖아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아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프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아프실 때도 그때도 이제 여름에 주로 나타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뭐 겨울에도 한 잘 번씩 생각이 안 나요. 아, 네. 지금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곳이 이제 더우신 곳이죠. 예. 예, 이제 주방이 이제 덥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심장에 이제 울화가 같이 나타나고 이제 그게 밖에서 더위 자체가 이제 겸해지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심장하고 이제 열을 꺼주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향부자, 부자. 부자, 예, 향부자 차요? 예, 향부자. 예. 예, 황년. 황염? 예, 연자육 할 때 연입니다. 예. 예, 황염. 황년. 예, 감초. 감초. 길경. 예? 길경. 일경. 예.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각각 5g씩 넣으세요. 5g씩. 네. 예. 그렇게 하시고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물을 1500요? 네. 예. 중간불 정도로 그 약재를 한 3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100에서 120cc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복용하시고 예. 예. 아침 일어나가지고요? 예, 바로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아무 때나 어머님께서 편한 시간에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얼마나 먹어야죠? 컵으로 지금 한나요? 네, 그러면서 예,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 종이컵으로 예. 3분의 1요? 3분의 2요. 3분의 2요? 예. 반튼이? 네네. 그래서 예. 이 지금 증상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에는 그 증상이 바로 생기면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예. 선생님, 네.
이거 먹을 때요. 네. 꿀, 홍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요. 지금 다 현재 끊고 있어요. 예? 홍삼이랑 꿀이랑 예. 한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어요. 예. 예. 지금 이 약 차 드실 때는 그 네. 다른 거 드시는 거 조금 네. 한 가지씩만 드세요. 지금 건강식품 몇 가지 드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오늘은 뭐 꿀 드셨으면 내일은 홍삼 드시고 예, 이런 네. 식으로 시간 텀만 네. 한 2시간 정도 텀만 두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약은 어디서 사요? 그건 이제 한약국이라고 해서 건제약국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울화로 인한 혀끝 통증에 대해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혀끝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혀끝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 염증은 이제 불화자가 2개이니까 대부분 이제 열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데요. 한방에서 특히 황제내경이나 한의학의 고서인 이제 본초의 비호 이런 데서는 혀끝은 이제 심장하고 소장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치 않다든지 예, 우라가 생긴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안 된다든지 또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마음 쪽에서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혀끝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하나는 혀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진하면 혀는 이상이 없는데 혀끝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아프지는 않은데 혀끝이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동의보감에서 소갈문, 예, 그래서 당뇨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 하초의 기가 떨어지고 내 몸의 진액, 영양분이 떨어지면서 상부로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실열과 허열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혀끝이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아픈데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실열일 경우가 많고 혀끝이 아프고 또 혀끝이 충혈이 되는데 선풍기나 에어컨을 더울 때만 잠깐 쐬고 계속해서 쐬면 약간 몸이 으스시하고 감기기가 돈다 이런 경우에는 허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정확하게 진맥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혀끝에 통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구내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네. 혓바늘이 생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 구내염과 혓바늘의 차이가 한방적으로 있나요? 예, 이제 구내염은 대체적으로 이제 안에 궤양이 생기면서 빨갛게 충혈이 되고 방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고 좀 빨갛게 이제 염증 개념으로 오고 예, 그다음에 혀끝이 예, 바늘처럼 예, 약간 올라와 있는데 혓바늘이 솟는데 이 경우에는 솟고 실질적으로 염증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망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아서 아픈지 안 아픈지 또는 염증이 있는지 예, 혓바늘만 돋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혀끝 통증으로 좀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입맛 잃은 요즘 같은 계절, 남녀 모두의 입맛을 되찾아주고 호불호가 크게 없는 사랑받는 식재료 오징어입니다. 저는 삶은 오징어 참 좋아하는데요. 박사님 오징어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정말로 삶은 오징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 오징어가 7월부터 11월,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합니다. 튀김이나 볶음, 회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오징어인데요. 한의학적으로 오징어가 어떤 부분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오징어는 동의보감에 보면 남성과 여성에 모두 좋은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남성들의 경우에 이제 정자수를 늘려주는 작용을 하면서 이제 정력을 보강하는 효능이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난자,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통이 심하다, 생리가 잘 나가지 않는다, 부딪히면 멍이 잘 든다, 이런 경우에도 효과가 있고, 특히 남성이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서 만성 피로 증후군,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가볍지 않을 때 원기를 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오징어고요. 이 오징어 하면 타우린 성분이 정말 많은 그런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님, 타우린은 어떤 도움을 예, 줄까요? 특히 이 타우린은 이제 남성들의 정력을 보강을 해주고, 특히 이제 근력 운동을 보강을 해주면서 이제 근육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면서요, 우리 몸에 이제 근골격계를 보강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다리의 근육이 약하다, 운동을 했는데 근육량이 잘 늘지 않는다,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이 근육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요, 이 오징어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그런 타우린이 많은 오징어인데요. 체내 콜레스테롤도 낮춰서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복부 비만이 좀 있다든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든지, 살찌는 게 염려가 된다든지, 지방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오징어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오징어가 혈액순환을 조금 도와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폐경기 여성에게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서 이 오징어는 여성분들의 난자, 자궁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성분들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이제 분비를 늘려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여성들의 노화를 예방하면서 생리를, 자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에스트로겐 촉진을 시켜서 여성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오징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분 두뇌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럴까요? 이 특히 그 동의보감에서 제가 효능에서 하나 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동의보감에서 이 오징어를 자주 섭취하면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나 아연, DH 등이 많기 때문에요, 아동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경우에 기억력이 떨어진다, 아동의 경우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오징어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의지력도 강하게 되고, 노화를, 머리의 기억력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나 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오징어. 이 오징어 살뿐만 아니고 먹물도 요리 재료로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네. 이 먹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한의학의 고서인 본초 강목에서는 이 오징어의 먹물을
복중 무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먹물이 혈액이 정체되는 증상인 어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오징어 먹물 속에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물질인 뮤코 다당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징어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징어에는 퓨린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제 통풍을 앓고 있거나 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가 높다면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제 진단을 받고 오징어를 적절히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통풍 환자분들 그리고 요산 수치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자제해서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마른 오징어는 딱딱해서 턱 관절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이 오징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는 이제 회로 먹는 게 있고,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의 이제 기호에 따라서 섭취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노약자분들이나 이제 소화력이 좀 약한 분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은 항상 데쳐서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타우린도 풍부하고 고단백 저지방으로 원기 회복에 도움되는 오징어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의 제철 식재료 오징어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본인 상담 위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증상은? 네, 먼저 연세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4, 5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뭐요? 키 어떻게 되실까요? 뭐라고는 잘 못 들었는데. 키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예. 173입니다. 네, 그리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네, 나가실까요? 74예요. 네, 저희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불편한 부분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네, 어르신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작년에 2021년 3월 15일 날 허리를 아파서 병원에 응급차로 갔더니 디스크라고 해서 4번, 5번 그 뇌저로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왼쪽 그 허벅지 저 궁둥이 있잖아요. 가운데에 예, 그 백원글 있는데 거기가 좀 걸으면 아파요. 예, 허리하고. 그래서 또 변비가 있어 3일에 한 번씩 변소 가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 허리가 아픈데 이게 또 어떻게 또 가서 진찰해서 수술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물리치료나 치료한 건 없고 예, 그냥 또 뭐 운동 그래 걷고 그래서 그냥 지탱은 해요. 네, 한 500m 정도 걸으면 그때부터 아파요. 예, 그 전에 조금 걸으면 안 아픈데. 예, 그래서 그 증상을 선생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500m 걸으면 아프신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때 몇 달 됐죠. 예. 지금 수술한 지는 1년 넘었지만 1년 한 3개월 됐는데. 네. 그런데 이 500m 걸으면 아프신 건 몇 달 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이 증상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다른 병원에서 진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지금 어르신 증상으로 봐서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증상보다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전에 그 디스크 수술하신 데 있잖아요. 예, 예. 예. 디스크 수술한 데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선생님도 그거 가서 진찰 해봤자 또 뭐 MRI 또 찍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근데 지금 예전에 검사 받으신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르신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께서요. 예, 그래서 네, 네. 그 다른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전에 수술했던 병원에 어르신께서 그 검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전의 허리 상태하고 지금의 이제 허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현재 그 변비는 3일에 한번 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이 변비는 언제부터 그러세요?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 변비약을 뭐 병원에 처방받고 해서 먹어봐도 그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가 잘 안 먹고, 네, 그러니까 전에는 한 이틀 만에 한 번 가더니 요즘은 3일 만에 한 번 가는데 첫 번에 똥이 굉장히 돼요. 네, 예, 그러고서 그게 나오면 좀 나온 다음에는 좀 덜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이틀 돼서 이렇게 똥이 안 나오면 배가 항상 뺑뺑하죠. 네, 그리고 항상 배고픈 걸 몰라요, 제가. 네. 지금 이제 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드시면 먹은 것은 소화는 예, 위장이나 이제 소장에서 소화 흡수하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하고 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변이 네네. 지금 예, 시원치 않게 되다 보니까 배가 항상 뻥뻥한 상태가 되실 거고 그 배가 고프지 않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배고픈 네네. 느낌이 거의 안 드시죠. 지금 현재 그 이 변을 3일에 한 번 정도 보는데 보고 나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느낌이 드세요? 예, 예. 네.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그 혈압약하고요. 네. 그 피순환되는 그 약이라나 그거 먹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혈압은 재보니까 그 약 먹는데 뭐 약한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년 2월 달에 혈압이 막 180 이렇게 돼가지고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가라고 그래서 2번이나 갔었는데 혈압약 조절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혈압기를 하나 샀어요. 네. 자보니까 요즘에는 115, 120 미만이에요, 혈압이. 아, 예, 안정적입니다. 예, 혈압은 아주 약하게 먹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또 조절하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네. 여기 금년 2월에 그 혈압이 많이 올라갈 때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신 건 없으세요? 아, 그때는 제가 좀 술도 좀 먹고 예.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는 음식도 좀 간간히 먹어도 지금은 음식도 아주 싱겁게 먹고 금년 2월 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술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한 달 정도부터는 응치가 아파서 그 운동만 안 좋다고 그래서 별로 많이 걷질 않아요. 그동안은 한 18,000보를 꼭 걸었는데요. 네. 그 지금 그렇게 못 걷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척추관 협착증이 오면 그렇게 오래 걷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에 대한 것은 그 전에 수술했던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고 제가 이제 여기 장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 예, 그 다음에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텐데요. 요즘 예, 현재 소화 상태는 어떠세요? 글쎄 항상 선생님 우리 뭐 배가 뺑뺑한 거죠 뭐. 네,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자주 봐요. 예. 밤에 자다도 3번 정도 일어나도요. 네, 많이 낮에 앉았으면 또 그렇게
뭐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아버님의 경우에는 이제 그 500m 걸으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쉬면 그 다음에 괜찮으실 겁니다. 예, 이 경우 이제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인데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은 한번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변이 시원치가 않게 되다 보니까 배가 뻥뻥해지고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고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죠. 예, 그런데 신진대사가 잘 안 된다. 복부 비만이 많이 있다. 예,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조금만 먹고 좀 내가 과식했다. 그러면 그 다음 게 배가 안 고프고 때가 됐는데 때가 돼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 위와 장 쪽 내 몸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경우에는 먹는 거에 비해서 지금 대변으로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을 보강을 해줘야 되고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연세가 지금 거의 78세 정도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요. 연세에 비해서 결국 이제 간장이나 심장, 장 쪽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 쪽을 보강하고 위장 쪽을 보강하고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보강하고 이제 허리하고 다리 쪽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우술과 두충, 연자육, 창출, 지각하고 도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같은 분량으로 5g씩 넣고 예, 물은 1500cc 넣고 한 중간불 정도로 해서 30분 끓이면 됩니다. 그러면 100cc 정도 나오는데 이때 이제 장도 우리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밑부분에 있고 현재 척추관 협착증이고 허리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공복 시에 차요법을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르신께서 거의 언제 공복시라는 것은 내가 배가 고픈 경우인데 배가 고픈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오후에는 한 5시나 4시쯤 해서 하루에 이제 2번씩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고민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문의 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NS에 올라온 건강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 여성입니다. 생리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해지고 허리까지 많이 아파 업무에 집중을 하기가 힘든데요.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데 생리정 증후군 때문에 고민입니다. 월경 증후군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 월경 증후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사연자분처럼 월경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월경 증후군은 여성분들의 이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예, 그런데 이 호르몬의 변화가 선천적으로 예, 자궁과 이제 뇌의 기능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좀 예민하면서 섬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힘든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몸의 움직임 자체가 많지 않다든지 또 몸을 과하게 써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안 먹어도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은 월경을 항상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월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월경을 제가 진찰하다 보면
뭐 2, 3개월 안에도 여성분이 안 하니까 너무 편해서 좋다.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체크를 하시고 그 증상이 나타난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예, 내가 좀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이 증상이 오시는 분이 있고, 예, 다이어트를 조금 더 많이 했을 때 오시는 분이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과 관계없이 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면서 어혈이 너무 남아있거나, 이에 반대로 그 생리를 하면서 생리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빈혈 수치가 정상보다 좀 낮아지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 전 증후군을 그냥 뭐 생리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산부인과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상담을 하시고 내가 언제 생리 전 증후군이 어느 행동을 했을 때 육체적으로 힘든지 정신적으로 힘든지, 예, 내가 다이어트를 좀 세게 했을 때 심해지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도 매달 하는 월경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꼬박꼬박 불편한 건 없는지 혹은 느려지진 않는지 빨라지진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허리가 많이 아프고 예민해진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이 이게 월경 증후군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지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월경 증후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그 여성분들이 월경 증후군이다, 월경 증후군이 이제 내가 피곤해서 그런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가슴 쪽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자궁 쪽으로 그 생리를 하게 되지만 본은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슴이 좀 부푼다든지 가슴이 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한 다음에는 원래의 가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좋은 거고 가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분들의 자궁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호르몬의 기능이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다운 게 좋은 거고 남성은 남성답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고 어르신은 어르신다운 게 건강의 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월경 증후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특히 가슴에 이제 유방에 이제 통증이 있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분노라든지 배꼽 아래쪽으로 아프면서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두통증, 그 허리 아픈 증상이나 손다리 저림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월경 전 증후군인지 월경 전 증후군이 아닌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이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월경 전 증후군이 아니면 이에 맞는 과에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월경 증후군에 도움되는 한방차 그리고 생활관리요법이 있을까요? 네, 그 요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그 변화가 있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생리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자궁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귀와 황금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몸이 좀 힘들다, 짜증이 난다 이런 경우에 생리가 한 달씩 건너뛰고 생리가 늦어진다, 이 경우에는 당귀와 청궁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러한 여성분들의 월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냥 생리가 나는 좀 빨라지는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열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요,
야채나 과일을 좀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 주시면 추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생리가 늦어지고 생리가 2, 3개월에 한 번씩 건너뛴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몸이 차지고 빈혈 증상이 있으면서 기력이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당귀와 청궁의 차요법을 복용을 하면서 항상 배를 좀 따뜻하게, 핫백을 저녁 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특히 이제 견과류나 육류의 이제 살코기로 조금씩 섭취를 해 주시면서 근력 운동을 같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는 관리법으로 월경전 증후군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SNS로 해드리기 때문에 개인 상황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제안은 목의 인후의 이물감을 치료하자입니다. 인후의 이물감은 머리와 몸 한방에서 천과 지를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천과 지를 연결해 주는 목의 인후의 이물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천과 지가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에 머리라든지 목이라든지 가슴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정말 이 목의 이물감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기도 아닌데 목에 가래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거나 이물감이 있다면 순환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꼭 치료하셔서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